오늘은 P2E나 NFT 소개가 아닌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NFT나 P2E 민팅에 참여하려면 디스코드에서 활동을 해서 어떤 조건을 일정 부분 만족을 해야 화이트리스트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런 조건들을 달고 출시가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스코드에 참여하셔서 화이트리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려고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도대체 입장은 어떻게 하는지, 프로필은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디스코드의 실행 화면입니다. 저는 PC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기능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PC 버전만 제대로 익혀도 모바일 버전은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보고 계신 화면의 좌측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홈을 시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 모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 하나하나가 다 서버예요, 서버.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현재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하나만 아니라 대략 10개가 좀 넘는 프로젝트를 지금 동시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우측의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채널의 목차 같은 게 쭉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보여지는 화면들이 이제 콘텐츠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게시판별로 이제 내용들이 표시되는 그런 게시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버에 현재 접속해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은 이 서버의 멤버 목록에서 최상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코어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C01 프로젝트인데요. 파운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개발 및 운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이 밑에 이제 모드라는 분들 있죠. 모더레이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각 채널을 좀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 그러니까 채널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쭉 멤버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비슷한 구조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보면, 여기도 이제 파운더,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운영팀이자 개발팀이고요. 그 다음에 봇, 이거는 채널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봇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모더레이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 관리자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골드 리스트부터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구조로 이제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내 프로필 설정하는 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서버의 목록이 나와 있는 화면, 바로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내 계정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본인의 계정이고, 여기를 사용자명을 복사하려면 클릭하세요. 보통 이렇게 디스코드 아이디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게 본인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있죠. 여기에서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용자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사용자 프로필 편집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는 내가 PC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 아바타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GIF 선택해서 움직이는 아바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내 소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치시면 이 아래쪽에 변경사항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등장합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여기 입력한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이 내 소개 쪽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용자 프로필 설정하는 화면이었고요. 프로필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서버 프로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서버 프로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최상단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화살표 모양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메뉴 중에 서버 프로필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버 프로필에 보시면 이렇게 별명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젝트의 서버에서 어떤 이름으로 활동할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자기네 프로젝트 명을 닉네임에 붙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서버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요렇게 닉네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널 인증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처음에 이제 채널을 입장하면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메뉴만 하나 떨렁 있고 아무런 메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서버에 최초 입장했을 때 이렇게 목록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메뉴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문구가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인증 절차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입장했을 때 요게 먼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규칙을 읽었으면 동의합니다. 전송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송 누르시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딱 눌러보시면 짜잔 이렇게 왼쪽에 메뉴 리스트가 쭉 뜹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 인증을 처음에 해야만 이렇게 채널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요거 잘 몰라가지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요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서버 입장하셨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 베리피케이션 절차를 따라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이렇게 채널 목록에 쭉 보시면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채팅 채널을 따로 만들어 놨네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어떤 채널에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이 모노로코 같은 채널에 가보면 처음에 갔을 때 코리안 채널, 한국인 채널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화면에는 이렇게 KR 코리안이라는 한국인 채널이 보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랭귀지 픽 이런 메뉴가 별도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극기 마크를 딱 누르시면 여기 아래쪽에 채널이 추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걸 하나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러시아 채널이 또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제 한국 누르면 한국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국 채널이 안 보인다 싶으면 일단 이 랭귀지 픽 하는 메뉴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셔라.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떤 채널에서는 아예 이렇게 한국인 채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이버 레전드라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면 한국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랭귀지 픽도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인 채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자, 이 정도면 좀 디스코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프로젝트별로 화이트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은 이 좌측에 서버 목록의 메뉴를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How to Whitelist라는 이런 메뉴가 따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충족하면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몇몇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나운스먼트 있거든요. 공지사항 올라오는 곳. 여기에 그냥 이 목록 중에 설명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런 메뉴들이 다 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이 어나운스먼트에 가서 찾아보셔라. 그러면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번 이 NFT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디스코드 레벨을 몇 가지 올려라. 그리고 우리 채널에 네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몇 명 초대해라. 대부분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화이트리스트를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레벨은 어떻게 올리는가?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쉽습니다. 그냥 채팅하시면 돼요. 이거 채팅 하나하나 칠 때마다 경험치가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채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초대. 그럼 초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위쪽에 보시면 서버 프로필 설정하던 메뉴 기억하시죠? 아래쪽 화살표 누르시면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초대하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초대하기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초대 링크가 보이죠? 이 링크 주소가 이제 본인의 전체 초대 코드가 되는 건데요. 이걸 그냥 바로 복사하기 전에 이 초대 링크 편집하기를 먼저 누르세요. 그래서 보면 잔여 유효 기간이 나오는데 보통은 7일로 기본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만료 기간 없음으로 이제 바꿔주시고 새 링크 만들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가끔 이제 프로젝트 운영 측에서 이 초대 코드 전체를 리셋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만료됐다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여기에서 이제 초대 코드 들어오셔서 요거 초대 링크 편집하기 하셔서 새 링크 만들기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링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새롭게 코드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랭킹과 이제 초대 인원수 뭐 이런 것들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C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랭크 체크와 체크 인바이트라는 메뉴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랭크 체크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런 명령어 보이시죠? 느낌표 랭크라고 치면 이렇게 본인의 이제 랭크와 레벨 이런 것 정보가 표시가 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체크 인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슬래시 인바이트라는 명령어를 딱 치시면 되는데 여기 슬래시 누르면 명령어들이 쭉 떠요. 여기에서 이 인바이트 딱 누르시고 엔터 딱 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초대한 인원수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랭크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초대수를 체크하는 메뉴가 보이면 지금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없다면 역시나 이 어나운스먼트 이런 곳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한국인 채널 가셔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랭크 체크 어디서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누군가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중간에 이제 들어와 갖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곳이 이 어나운스먼트예요. 공지사항. 일단 공지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보통 영어라서 좀 피곤하긴 한데 요즘 번역기 잘 돼 있으니까 해석해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국가별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핀 모양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고정된 메시지라고 해서 이 채널 관리자, 모더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메시지를.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한 정보들은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나운스먼트와 이 각 채널의 고정된 메시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메시지는 여기 이제 멤버 목록들이 쭉 있는데 내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필 보기라고 보이죠? 사진에 커서를 올리면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고요. 친구 요청 보내기라는 버튼 바로 우측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1대1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채팅을 쳐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이나 쳐서 이렇게 보내면 바로 스팸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모르는 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마음대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아는 분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내가 뭔가 어필할 게 있다. 내가 뭔가 제안할 게 있다. 그럴 때 DM을 보내시면 대화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DM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코드를 쭉 쓰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서버 목록 쭉 있는 곳에 맨 위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콘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간 점이 표시가 되죠.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DM을 보낸 겁니다. 보시면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뭐 참여하고 있으니까 너도 여기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많이 오고요. 어떤 거는 너 화이트 리스트에 당첨됐다. 요 아래 링크로 들어와서 네 지갑을 연결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도 와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스팸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너 뭐 당첨됐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전부 다 스캠이고 사기니까 절대로 그 링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디스코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처음에 들어와서 많이 헤매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숙지하셔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